자,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엔비디아가, 얘도 지금 보면은 주봉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저 밑에는 108달러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한 1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게 1000달러, 10배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밀렸어요. 그럼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 자, 엔비디아도 똑같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와서 반등 주었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자, 이제 질질질 계속 내려가면서 쭉 저기 2차전지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궁금해 하시고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의견을 좀 드리면요. 지금 2차전지 얘기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캐즘 이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한동안. 어떤 신기술이 나와서 그 기술이 기업의 실적을 올리고 그 기업이 일부 기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실생활의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상용화돼서 실제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과정 사이에서 잠깐 수요와 공급에서 미스매칭 되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 2차전지 생각해 보세요. 다 비교를 해드리면 쉬울 것 같아서 자꾸 2차전지 설명 드리는 거예요. 2차전지의 그 수제가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수요가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막 발전하면서. 그래서 막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그러면은 소재의 수요가 둔화되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 과잉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심지어 전기차의 공급 과잉이라고 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또 많이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연동해서 반도체를 볼게요. 반도체 AI형 반도체가 지금 각 데이터 센터들이나 그리고 사실 각종의 다양한 IT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형 반도체 이거는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어떤 데 들어가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뭐 노트북에 들어가고 PC에 들어가고 뭐 아니면 전자제품에 들어가고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많이 쓰인 게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소위 그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필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필요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빨리 달라고 해서 엔비디아는 공급 부족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부족 상태에서 뭐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원하는 A 고객사에 그걸 주기 위해서는 막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이렇게 했는데 올 초에 볼 때 그게 몇 개월로 줄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필요한 건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서 만약 필요한 게 1억 개가 필요했다. HBM이 1억 개는 아니겠죠. 만약에 뭐 100만 개가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은 계속 만들었고 계속 만드는데 그 필요한 HBM을 SK 하이닉스에서 공급해줘야 되는데 SK 하이닉스에 풀리 돌아가는 걸 다 주고 올해는 더 풀로 만들어서 다 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다 줘야 되는 거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만들까? 그래서 마이크론 니들이 만들어줘. 삼성전자 니들이 만들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계속 풀리 만들어서 이쪽에 차곡차곡 주니 데이터 센터에서는 100만 개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50만 개, 60만 개, 70만 개 쌓여 있어요. 지금 이걸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처럼 막 급하게 그런 수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요와 공급에서 타이트함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 둔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라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전기차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전기차 얘기했듯이 이거 경기가 지금 뭐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좋고 유동성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실물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가끔 우리 3프로 방송에서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물 경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있거든요. 물가가 더 오르고 있고 그러면 소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경기 속에서 누가 신규 노트북을 하고 누가 신규 뭐 폰을 사고 스마트폰을 사고 뭐 그런 수요가 좀 줄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줄면 또 물론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그쪽에서 서비스하는 거를 막 그냥 돈을 들여서 무조건 만들면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에서. 근데 그 서비스 단계에 있는 여태까지는 B2B였다가 얘네들은 B2C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 B2B 또는 B2BC에 있는 게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이들도 잠깐 좀 쉬었다 해야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달려오다가.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즈음이 되면은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더 부각이 되는 거군요. 올라갈 때도 그 얘기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무시하는 거죠, 그걸.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요가 전기차처럼 캐즘에 들어가서 수요 둔화가 될 거냐, 아니면 AI향 반도체 칩의 수요는 여전히 계속 있을 거냐, 왕성하게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AI향 반도체 칩의 수요는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우리 왜 전기차 공장 짓다가 수요가 둔화돼서 잠깐 유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쪽에서 지금 이제 수요 둔화 우려가 있으니 이제 멈추고 좀 눈치 보고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진행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 가파르게 올라오고 과속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주가 조정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의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급격하게 빠지는 거는 2차 전지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안 해요. 엔비디아는 5월 22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가이던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 멀었잖아요. 한 20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럴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추가 하락보다는 아까 그 삼성전자나 뭐 에코프레임 보여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매물이 생기면 매물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찍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반등 시도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당분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삼성전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볼게요.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삼성전자도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여기요. 얘의 이쪽은 가볼게요. 얘도 신고가를 내고, 여기 신고가를 내고요. 이 빠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이런 구간으로 들어가서 얘는 빠졌지만 걔가 빠질지 오를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문제고, 요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당분간에, 지금 제가 주간 위클리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설명드려야겠죠. 엔비디아는 이런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더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잖아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토크쇼에서는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주식이란 금요일 날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잖아요. 그나마 우리 시장이 상당히 그래도 견조하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다행스러운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3.08%였는데 종가 1.63%로 아래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았습니다. 거기에 거래도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신호예요. 그리고 오늘 미국의 그런 물론 다우는 올랐지만 나스닥에 특히 길주들이 급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다른 쪽이 올라주면서 플러스의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 지수가 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 시장은
것보다는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다 갑치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토크쇼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그래서 좀 바빴다, 금요일 날. 왜 바빴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쪽에 뭐 전력기기나 최근에 많이 올라온 쪽에 HBM 향, 그러니까 AI 향 반도체나 이건 이슈가 되면서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 올랐다가 걔들이 서 있는 동안 후에 올라온 건 보면 그것 때문에 인해서 보니까 낸드 가동률도 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SSD 관련주가 올랐어요. DDR5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전공정 장비들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HBM, 반도체 전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만, 당연히 다 다를 필요한 장비들이고 부품들이지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를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메모리의 사이클에서 볼 때, 메모리 사이클은 미국,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감산을 하고 있다라고들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그동안에 얘가 이제 계속 가격이 디램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게 리바운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소위 이제 재고를 갖고 있는 중간상들 있잖아요. 또는 최종 소비자이더라도 재고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고 계속해서 그동안에 쌓여 있다가 계속 재고를 털어낸 거잖아요. 털어내고 있다가 가격이 만약에 오르기 시작을 하면 높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급히 수요가 생겼어요. 그 수요로 인해서 1분기에 좋았던 거예요. 근데 2분기에는 좀 일단 어느 정도 채워놨으니까 잠시 좀 보자, 관망하는 분위기가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2분기에 좀 관망하다가 그러다가 사이클은 다시 올라가면서 하반기에 들어가서 메모리 사이클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전반적인 지금의 분위기잖아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은 AIM 반도체는 팍 떴다가 주춤하다가 서서히 갈 거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아래에서 터닝하면서 이만큼 약간 올라와서 회복할까? 이제 회복은 된 것 같아. 좀 더 좋아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잘 보시면요. 메모리 쪽에 있는 반도체 애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집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 때 빨리 오르고, 그리고 엔비디아랑 연관되어 있던 AI향 또는 그냥 편하게 HBM으로 할게요. HBM에 엮여있던 애들은 더 많이 빠지고 더 약한 상황에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